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4년 전쯤에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거리에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고 수사를 받았던 이후로 오랜만에 다시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서대로 29일 날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특권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법과 정의를 존중한다면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한국당은 3번의 경찰 소환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국민들은 억울해도 경찰이 부르면 출석하는데 국민한테 공사한다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며 경찰 출석을 무시하고 있다. 크크크크 하면서 크를 13개를 달아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을 바라보는 솔직한 국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국회의원들이 무시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중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저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센 사람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에 대한 수사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 그것에 검찰이 영향을 받아서 제 기자회견 내용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또 부정채용을 한 사람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나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제가 기자회견만 해도 검찰이 그대로 따를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밤새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몇 번 더 직권을 남용할 테니 검찰 똑바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권 남용할 부분은 KT 채용 비리 관련돼서입니다. KT 부정채용 사건의 경우 저는 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력 인사가 채용 청탁을 했다고 해서 봐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는 6일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서울대 경영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구설수에 또다시 올랐습니다. 한편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밥 사먹는 비용 등으로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의 현실과 고통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경청해야 합니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좀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 간에 나눈 이야기가 방송 카메라에 담긴 것인데요. 그 대화는 이랬습니다. 민식인지 삼식인지. 민식이법이 어떤 법입니까?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슬픔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볼모로 잡지 말고 신속하게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다수의 국민이 찾아와서 집단적으로 의사표명하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집회 자유 범위 안에 폭력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경계내에서 보여준 모습은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정의당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당연한 이야기 말고 황교안 대표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월 7일 인사차 찾아온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법칙을 세워달라고 주문하면서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이라도 사소한 집시법 위반에도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한다라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8개월 전 민주노총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을 때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승리라고 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치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4+1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법을 해석하는 데 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검사, 법무부 장관, 총리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까지 법에 대한 해석을 상황에 따라 180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이전에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황교안 대표의 말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미래한국당 부산시당과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당 창당대회는 10분, 부산시당 창당대회는 고작 20분 걸렸을 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구시당 창당대회의 장소는 자한당 대구시당이었으며 부산시당 창당대회에 걸린 현수막은 자유한국당의 자유라는 말 위에 A4 용지에 미래라고 써서 붙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소가 자한당 최규일 의원 사무실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미래한국당은 자한당의 위장정당임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헌법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을 희화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에는 북미회담을 유치하려고 하여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청년기본법, 유치원 3법,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별법 등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청년의 고통, 아이 키우는 부모의 고민, 포항지진 피해자의 눈물 등을 외면했습니다. 50여 개의 법안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외면했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말을 바꾸면서 남 탓을 하며 정치하는 사람들 간의 심의를 외면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외면하는, 그리고 외면할 수 있는 무서운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많은 것을 외면할까요? 바로 선거 승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선거의 승리에서 얻은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합니까? 평화를 챙기려 합니까? 인생을 챙기려 합니까? 아이의 안전을 챙기려 합니까? 청년의 꿈을 챙기려 합니까? 국민의 억울함을 챙기려 합니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히 소중한 가치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외면한, 그래서 국민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입니다. 주광덕 의원님께는 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주광덕 의원이 소개한 그 문자의 실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문자의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이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습니까?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고위 검찰 간부에게는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문자에 대한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면서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예전에 검찰 관련 정보를 수사 라인이 아니라 검사들 중에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개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돼서 정치적 공격의 소지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